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네. 최근에 브라질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88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누적 사망자 수도 46만 4,46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4천 명에서 5만 명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브라질 정부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입국을 규제하는 조치를 15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중남미 30여 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만 8천 명이고 사망자는 9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와 또 정부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 감독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중남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2달 이상 봉쇄령을 내렸던 인도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 점진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 급속히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역시 닷새째 7천 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 정부는 58%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면 유세를 시작한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에서 인구 수로는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를 포함해서 총 8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대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책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2m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거리를 그대로 제대로 좀 지키려면은 식당이 영업을 재개해도 손님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하나당 학생 15명 이상을 수용하지 못해서 학교에 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2m로 유지해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과 2m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활동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정치인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정한 사회적 거리를 1m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1m 플러스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시민들은 이 최소 1m의 안전거리만 유지해도 되는 대신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해야 하고요. 식당 등에서는 방문한 손님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약간 경계심이 늦춰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홍콩 국가안보처가 신설이 된다고 하죠. 네, 지난 20일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홍콩 내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 처벌하겠다면서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홍콩 보안법 초안에 이미 이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를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는 그러니까 대략적인 6개 조항을 담은 그 전문 전체가 형성이 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홍콩의 사법기관, 집행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죠. 네네. 네. 중국의 신화통신은 이 국가안보처가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진압하기 위해 마련된 홍콩 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만약에 이 홍콩 보안법이 또 기존의 홍콩 법률과 충돌을 하게 되면 홍콩 보안법이 우선하게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뿐만 아니라 이 국가안보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되며 홍콩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만의 반중국 정서도 지금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친중 성향인 국민당도 일국양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홍콩이 정말 말 그대로 중국에 확실하게 종속이 되게 되면 다음 타깃은 대만이 된다라는 네. 그 두려움이 대만인들한테는 제일 큰데요. 네. 대만의 독립 성향이 좀 강한 차이잉원 총통의 민칭당과는 달리 국민당은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을 강조를 해왔는데 국민당은 그겁니다. 우리가 원래 더 정통성을 가진 정부니까 지금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있지만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통일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양안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당연히 이 정당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서 중국이 일단 제시한 통일 방안인 한국과 두 체제를 의미하는 일국양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의 당내 개혁위원회는 지난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서 일국양제로는 양안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면서 바다 건너편은 중화민국이 하나의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만인들의 반중국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데 국민당이 계속해서 중국 성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국민당이 양안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대만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대륙이 경직된 시각을 바꾸고 대만이 국제기구에서 합리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국양제는 베이징 당국의 목표일 뿐이며 국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장치천 국민당 주석은 바람직한 양안관계를 위해서 중화민국 주권 유지, 자유, 민주, 인권 보장, 그리고 대만 안보 우선 유지, 쌍방 공동 번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난투극이 있었죠. 인도와 중국의 상황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소식을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네네. 지금 뭐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양국 간이 대립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도 측의 반발이 상당히 공식적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서 이번 충돌로 인도군이 숨져서 모든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인도는 평화와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주권 수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접경 지역에 육군 병력을 지원하고 또 해군도 인도양 등의 이 비상 경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라다크의 중심 도시인 레이 공군기지에 미그 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도 추가로 배치가 됐고 지금 현재 그 국경지대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를 현재 100%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중국 측은 어떠냐? 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이 분석을 했는데요. 평상시 500명에서 600명 수준이던 중국군 주둔 병력이 지금 현재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후방 지역에도 인민해방군 제6기계화 사단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진 대변인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서 난투극이 벌어졌던 이 가란 계곡은 중국 인도 국경 실질 통제선에 따른 중국 영토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모든 건 인도군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인도 외교부가 반발을 했는데요. 이 가란 계곡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과장돼 있고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실질 통계선을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부 차원의 대립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내에서는 반중 정서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그 인도 내에 제조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 중심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내에는 제조업 산업 기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중국 수입
의존하는 빈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인도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산 제품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국경지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명분 하나를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인도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56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원이 넘는 정도의 무역 적자를 매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좀 이걸 전환시키겠다, 반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데요. 네네. 게다가 인도 전국 곳곳에서 이 반중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중국 국기인 오성원기 또 중국산 전자제품들이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인도 정부는요, 국영통신사의 통신망 구축 등의 화웨이나 중신 같은 중국 기업 제품 사용 금지 방침을 내렸고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을 좀 배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도 정보 당국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줌이나 틱톡 등 중국 기업의 앱 52개에 대해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고요. 이미 지난 18일에 인도 철도부 관계사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746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